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통학 시청을 많이 했었는데 학기가 시작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학생들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어느 날 마지막 한 사람마저도 교수님이 강의하는 뒤로 몰래 강의실을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아무도 안 남았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나가던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을 보시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지금 학생도 하나도 없는데 강의를 왜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유능하신 수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손 들고 아무나 줘요. 톡톡 튀는 생각. 뭐였을까요? 왜 수업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학생들은 없었지만 하는 팀도 같이 하는. 네, 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오늘 모처럼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왜? 개개별 다 여기 지금 한 60여 명 모여 계시지만 다 눈으로 마주치면서 수업을 하게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계시는 수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마 힘드시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제가 봐도 특히나 여러분들은 좀 더 다른 애들보다 툭툭 튀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학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학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교수가 학생이 없어도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상당히 호응이 맞아야지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받을 수 있는 자세도 돼 있는데 또 가르치는 사람이 성의 없다든지 준비도 안 되고 뭐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호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듯이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제가 뭐 나중에 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수업할 때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게 여러분 나이 또래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수학이란 제목은 이제 써왔습니다. 제목은 써왔는데 저도 잘 몰라요, 수학.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배운 데까지밖에 모르죠. 수학이라는 게 계속 진보되고 우리 인간의 삶이 진화되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수학이 만들어지고 또 해부해지고 또 적용시켜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제가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을 함으로써 사실은 여러분들 못 느끼고는 있지만 바로 우리 인류 삶에 굉장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필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고 이 생활하는 순간순간 수학이 연관이 안 된 게 없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뭐 수학 전체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수학의 대충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학의 유대, 수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수학의 기본이 숫자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수학의 기본은 뭔지 가장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수학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주변에 다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떤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 중에는 어떤 내용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학의 원리 수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어떤 이야기했지만 어떤 한 분야로 한 층으로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톡 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가장 기본이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유클리드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방법, 물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수학 공부 잘하는 뭐 10개명 뭐 한번 적어봤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수학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접하게 될 수 있는지, 접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수학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수학을 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그렇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고대는 뭐 어디 정착 생활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풀이 있는 데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가축을 또 키우게 되고, 그러면 가축이 뭐예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죠. 그죠? 서로 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뭐 부여가는 욕망이 한도 끝도 없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파악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되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가 인도 아라비아 숫자이긴 한데, 예전에 고대 유목민 시절에는 없었어요. 단지 어떻게 숫자 개념만 있었고,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 돌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듭, 그죠? 끈 가지고 매듭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숫자 개념을 표현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아침에 양들을 내보낼 때 양 나가는 거와 비교해서 돌을 하나씩 왼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저녁에 들어올 때 오른쪽으로 돌을 옮기고, 바로 이런 작업을 했었다고요. 돌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뭐 양이 많은지 정확한 숫자보다는 개념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대1 대응 원리예요. 대응하는 거. 알겠습니까? 수학의 가장 기본이 대응 원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숫자를 세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십진법 배우죠? 지금 중학교 반에는 이진법, 이진수로 나타낸 수, 그죠? 나타낸 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60진법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0이 하나의 틀이었죠. 알겠습니까? 60이 한 개, 60이 두 개.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달력을 보시면 12개월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또 60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2, 3, 4, 5 소수하고 4. 조 숫자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저 2, 3, 4, 5를 우리 곱해보면 60되죠. 그래서 60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10진법 이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발견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우리 손가락이 몇 개? 왼손, 오른손 10개죠. 그죠? 10진법이 더 편리하다는 사실을. 왜? 이제 저 2, 3, 4, 5 수학적인 숫자적인 개념만 있을 때보다는 이제 완전히 숫자를 표현하고 나니까 10진법이 우리한테 더 맞더라 해서 그 이후에 10진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화성인 뭐 본 사람은 없겠지만 손가락이 3개였다 그러면 몇 진법이 유행했겠어요? 3진법, 6진법. 왼손, 오른손. 그렇죠? 항상 한 번쯤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 풀려고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게 수학이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은 서양의 천진법, 동양의 만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진법이에요. 우리가 그 용어가 있죠. 서양에서 숫자 세는 단위죠.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그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만억, 조, 경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저렇게 세지만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보통 여기 컴마를 3개씩 짓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건 뭐냐면 천지법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끝에가 단위가 천이면 8에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읽으라고 보면 어떻게 읽어요?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그러죠? 그래서 간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를 읽을 때 이렇게 4칸씩 만진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123억 4567만 8912 우리 용어랑 딱 떨어지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걸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고 숫자 언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천지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아쉽게 하지만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 단위들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7, 8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 항공우주공화국의 나사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올라가다가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단위, 그런가 피트 단위하고 센티미터 단위 있죠. 단위 환산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제적인 규약을 가지고 단위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그걸 따라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편하게끔 우리나라 사람이 편하게끔 규약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국력 신장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전시켜서 후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시면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FTA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결국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알겠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사상들이 숨어져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대응관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면서 대응관계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 다대1 대응, 1대 다, 다대 다. 4가지, 두 집합 간의 대응관계를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저 빨갛게 보이는 1대1 대응하고 다대1 대응만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있는 1과 다를 주어진 조건이라 생각하고 뒤에 있는 걸 결과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결과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자연현상을 파악했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과는 하나만 나와야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날씨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요. 날씨를 결정짓는 데는 바람의 세기, 온도, 습도, 기압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다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결과로 내일 비가 온다, 해가 쨍쨍하다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함수관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1대1하고 다대1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저걸 쓰는 거지 대응관계에서 1대4, 다대다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함수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저 2가지 대응관계만 우리가 쓰는 거지 1대4, 다대다 여러분들 뭐예요? 나중에 커서 미팅 나가거나 하면은 저런 관계 나올 수 있죠. 자연현상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에서는 지금은 결과가 하나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함수 도대체 함수가 뭐냐? 어디다 써먹냐 또 이런 소리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생물학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상에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카락 수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까? 여러분들 머리카락 있죠? 그러면 머리카락 똑같은 사람이 페어가 존재할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대머리 빼고? 물론 대머리도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들 셀 수도 없잖아요. 지금 머리카락 하나를 셀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인간의 이제 전체 몸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전체를 머리뿐만이 아니고 평균 표면적 1제곱센티미터당 150개의 털이 존재한대요. 머리털뿐만이 아니고 이제 몸에도 잔털들이 다 있죠. 여기저기 눈썹이랑 뭐 다 있잖아요. 콧속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당 150개가 존재하고 평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키, 사람의 뭐 체격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5.5 제곱미터 정도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물론 더 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약 털의 수가 825만 개 정도.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뭐 1000만 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왜? 우리 현재 얼마 전에 통계에 보면은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죠? 그죠? 얼마 전, 불과 얼마 전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우리 인구가 70억 명, 70억.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있는 털의 수를 1천만이라 봅시다. 그러면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털의 개수로 대응을 시킨다 그러면 자, 머리털, 몸에 전체 털이 하나 있는 사람 여기 1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2개 있는 사람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일단 1000만까지 다 다르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1000만까지 다 왔죠. 그러면 1000만 1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여기로 붙을 수밖에 없죠.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끼리 몸에 나와 있는 전체 털의 개수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명확하죠? 우리가 같을 것 같다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함수관계를 조금만 이용하게 되면 금방 보여줄 수가 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함수관계를 뭐 저거 어디다 씁니까? 그렇게만 묻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할 테니까 일단 저 관계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던 함수관계 도형마비는 요걸 쓰는데 그 이유가 뭐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십시오. 이야기를 해주면 또 집에 가서 괜히 나랑 누가 털이 똑같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항상 중요한 게 존재성이에요. 존재성. 여러분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머리카락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표현했죠. 존재성.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성에 물이 있냐 없냐? 존재성. 그죠? 이 자연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존재성이 중요한데 그런 연구가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사실은 예전에 고대에는 수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철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다 한 사람이 다 했죠. 다 해먹을 수 있었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죠? 개발된 게 없었으니까. 기본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세분화돼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작이 바로 기하학적 눈에 보이는 우리 산의 모양, 강의 형태, 그렇죠? 이런 기하학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포찰 대상으로 존재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가 구체적으로 왜라고 하는 이 논증수학을 시작을 했는데 탈레스는 뭘 원했냐면 정말로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이렇게 완전히 증명되어진 사실만을 수학의 결론으로 믿었던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나한테 털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막연히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탈레스는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을 테크닉을 통해서 보여진 사실만을 결론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심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입의 각을 3등분 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 중학교 중작도 배우죠? 그죠? 3등분, 이음의 각. 물론 특수각은 할 수 있죠. 특수각은 할 수 있는데 이음의 각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과 같은 넓이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를 정확히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기본적인. 그런데 저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최근까지도 저 사실을 나는 밝혀보겠다. 분명히 선동을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미 저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걸 알고도 다시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시도하는 과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테크닉을 찾아내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테크닉이 다른 문제,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안 된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중요한 게 규칙인데 여러분도 여기저기서 봐봤지만 마방진이라는 거 아시죠? 가로 세로의 합이, 대각선 합이 똑같은 거. 그런데 중국 하나라의 치소공사에서 거북이 등에 저런 모양의 문양이 숫자를 형상화한 모양이 칸칸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여기 끝에 있는 816357492 물론 이거는 원형이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1, 2, 3, 4, 5, 6, 7, 8, 9를 놓고 상하, 좌우 시작은 위에서 상하, 좌우 순서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우, 좌, 상하 그러니까 위에서 어디로? 우측으로 옮겨라. 우측으로 틀면 이렇게 됩니까? 1, 3을 한 칸씩 밀면 3, 1, 2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래쪽을 어디? 좌측으로 그죠? 아래쪽을 좌측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8, 9, 7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거를 어디로? 아래로. 맞나요? 그죠? 좌측에 있는 거를 여기 좌측에 있는 걸 아래로 밀었죠. 그랬더니 3, 4, 8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측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딱 올리면 6, 7, 2가 돼서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방진이 만들어지는데 이 마방진이 뭐예요? 양, 오행설의 근간이 되었다고 동양사상이죠. 그죠? 근데 뭐냐면 음양이 큰 거 작은 거 그죠? 많고 적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마방진에 여기 8과 3을 묶어보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얼마? 5 되고 2하고 6을 묶어서 빼면 5 되고 7하고 2를 묶어서 빼면 5 되고 4, 9를 묶어서 빼면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설이에요. 설. 동양사상의 근간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수학에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다. 알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탤런트의 운동수학처럼 명확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마방진이 4차, 5차, 6차 정사각형 형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에서는 저거를 부적처럼 그죠?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요. 너무나 재미있는 숫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다시 논리로 가봅시다. 논리로 가보면 문제인데 한번 저게 맞는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어느 마을에 경계가 있는 두 마을이 있어요. 두 마을 어느 지역에 마을이 두 마을이 있는데 한쪽 마을은 진실마을 주민센터 이쪽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고 이쪽에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완전히 구분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주를 했어요. 요 지역에 이주를 하고 싶은데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 주민센터를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기
이 주민들은 경계를 지어 살지만 일할 때는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과연 여기 당신은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요 말을 함으로써 요 진실마을 주민센터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원래는 사람을 하나 만나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또 주민센터 진실마을 주민센터 어딘지 물어봐야 두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당신은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듣고 곧바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자, 그 이유를 잠깐만 봅시다. 자, 여기는 진실마을, 여기는 거짓마을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이주의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거짓말 해야 되니까 예가 나와야 되죠. 이 사람은 거짓말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가 나와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했던 사람이 참말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보면 뭐가 대답으로 나와요? 예. 예군요.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똑같은 대답이지만 그죠? 상황에 따라서 반전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 아니에요. 그죠? 요 사실이 여러분들이 명제의 참거짓 하면서 배우게 된 과정은 틀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에 나타나는 수학이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주민이 일단 쉽게 찾아갔다 하는데 이 이주민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답답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참거짓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기에는 저 뭐야 무슨 명제 하나 만들어 놓고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엄청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P이면 Q이다 그 역은 Q이면 P이다 그죠? 어쨌든 참거짓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저기 일상의 모든 행동은 참거짓을 포함한 이분법적인 우리 상황의 연속이에요. 내가 오늘 조금 전에 테스트 했죠? 테스트 했는데 어젯밤에 공부를 좀 더 해볼까 말까 고민한다고 해볼까 말까 그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까 말까 화장실 갈까 말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에 논리적인 사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저 밑에 제가 수학은 왜 배우는 겁니까? 요 대목에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대답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학생이 나한테 수학은 왜 배우는 겁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수학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에 관한 좀 부담감을 좀 덜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쉽게 우리가 한붓 그리기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릴 수 있다 없다. 사실은 그 시초가 바로 퀘니스베그 시라고 하는 데 있는 우리 여의도처럼 서울의 여의도처럼 생긴 그 선과 다리 그 다음에 그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저렇게 점으로 사각형 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점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바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다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7개 있죠. 그 다음에 지점이 4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들을 모든 다리를 꼭 한 번씩 건너서 한 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의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체국 같이 생각해 보시면 모든 지역을 다 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또 똑같은 길을 간다 그러면 뭐 재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인 발상이 저렇게 됐는데, 자 그럼 저런 것들이 우리가 뭐 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렸던 한복글이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도로를 건설하고 여러분들 집을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건축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정 과정, 자동차 공정 과정 같은 거 쭉 벨트를 타고 움직이죠, 그죠? 그런 과정에 가장 최적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노력이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시초가 한복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이런 그 중고등학교 초등에서 배우는 초중등에서 배우는 이런 기하학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뒤에 가면 엄청난 일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뭐 전개도를 배웠었죠.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과연 몇 개 있을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수학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논증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은 6개의 면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가 전체에 따져보면 서로 다른 형태가 이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개도로 가능한 게 6가지라는 거죠, 형태는. 그렇지만 이 형태에서 물론 여기 5번과 6번을 한번 기억자로 꺾었다 해서 다른 건 아니죠. 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보면 전체 정육면체에 서로 다른 모양의 전개들은 몇 개다? 11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하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도 하죠. 어떨 때는 짜증도 날 거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뒤에 가면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에 관한 거, 수학의 기초가 뭐 기하학이라고 했죠, 도형. 자, 벌들이 항상 육각기둥 모양의 집을 만들죠.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죠? 습성이라고 했어, 습성. 그런데 왜 그럴까? 저렇게 육각 기둥으로 뭉쳐서 만드는데 벌들이 하고 있는 걸 분석해보면 집단 생활을 하기 편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간을 넓게 같은 공간이면 넓게 사용해야 되니까 집들을 다 붙여놔야 되겠죠? 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원 같으면 붙일 수 있어요? 사이 틈이 벌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양을 사용하면서 많은 공간을 내면 사실 원이 적당한 건데, 그죠? 둘레의 길이가 똑같을 때는 원이 가장 넓이가 크죠?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벌은 알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어디까지 원은 붙여놓으면 빈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까지 알아서 육각기둥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맨홀 뚜껑이 보면 대부분 원이죠. 원형이죠. 왜 그래요? 빠지거든요. 대각선 사각형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잘못 틀어놓으면 빠져버리죠, 밑으로. 원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라보콘이 원뿔 모양인 이유가 뭐예요?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그럼 손을 잡고 먹게 되는데 오래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열이 전달돼서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뿔 모양이 가장 차가움을 오래 견디게는 모양이에요. 물론 상업적으로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 생활에 보면 뭐 수학에 관계돼서 실생활에 적용된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벌에 뭐 입체적으로 육각기둥을 만들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러면 정다면체라는 거, 여러분들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런 거 아시죠? 정다면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를 처음 생각했던 게 플라톤인데
정다면체라는 거는 정의를 보면 항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모든 정점에 같은 개수의 정다각형이 모여 있어야 되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한 정점의 각의 크기는 360도보다 작아야 되죠. 꼭지점이 만들어지려면 평면이 360도니까 360도 작아야지 꼭지점이 형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저 5가지 정다면체들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여기 있죠? 60도짜리가 바로 뭐예요? 한 꼭지점이 60도인 도형이 삼각형이죠? 요거를 3개 모아놓으면 180도니까 꼭지점이 형성이 돼서 정사면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4개를 붙여봅시다. 그러면 한 꼭지점에 4개를 붙이면 240도니까 어떻게? 정팔면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 정12면체는 뭐예요? 5개를 붙여서 300도니까 역시 정12면체. 그 다음에 정6면체는 사각형이죠? 90도짜리. 3개 모으면 한 꼭지점에 270도여서 만들어지고 정12면체 108도는 뭐예요? 오각형이죠? 오각형이 한 4각이 그러니까 108도니까 그래서 그걸 3개 모으면 324도. 그러면 오각형을 4개 붙이면 여기다 108도 더하면 360도 넘어가니까 꼭지점이 아니라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 종류는 이거 딱 5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바로 플라톤이 처음 생각하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하나 알고 나면 우리가 전부를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페이지 한 장이 어디로 갔네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공룡 있죠, 공룡. 공룡이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 눈으로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공룡이 달리는 속도를 계산해 놓은 식이 있습니다. 식이 있는데 바로 중력과 합동하고 보폭하고 다리의 길이를 이용해서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있죠. 그걸 이용해서 각 공룡들마다 뛰는 모양. 사실은 좀